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차권하고 관계된 부분이긴 한데요. 그 뭐냐면 민간건설 임대주택,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거 있죠.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이제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A라는 사람이 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중개했냐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거든요.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임차권을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인중개사가 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들어가시면 좋다. 아주 그냥 새로 짓는 임대주택이고 다른 주택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거 임차권 넘겨서 양수 받으셔라 라고 해서 급하게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또 돈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결국은 그 돈을 뭐 이제 A한테 전달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A가 실질적으로 이중양도를 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이분이 집에 입주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한테도 이거 당신이 중개 잘못했으니까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손해배상금 다 내놔라. 이렇게 지금 청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러느냐.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사건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원고가 이제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금은 누구한테 줬냐 하면 양도인에게. 그러니까 양도인이라는 건 A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양수대금 잔금은 양도인이 현금 수령을 원한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 중개사에게 지급한 거예요. 양수를 하는데 이게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계약금 300만 원 되는 건 양도인한테 줬고 그리고 나머지 2,700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양도인이 했다니까 그 말을 믿고 공인중개사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 과정에서 이게 이제 임차권이 이중양도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은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만 날린 거예요. 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거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A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A는 아까 다른 사람한테 이중양도하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여유가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으니 본인은 그 A라는 사람은 지금 찾을 길도 없고 주소도 안 맞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은 뻔히 돈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 문제를 삼아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당신이 그 잘못 그 중개했으니까 책임져라.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준 돈 그거 반환해라.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본인은 자기가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중개 업무의 대상은 부동산이라든지 뭔가 이런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지 이것처럼 임차권 명의 변경 절차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권이 이게 아까 이중양도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중양도에 대한 책임은 그거는 양도인 그러니까 A의 책임이지 A가 잘못하고 자기가 범죄인이라고 뭐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공제조합이 아니라 이제 보증보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상 과실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아니라 보증보험사에 가입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법원에서는 우리 주장을 다 받아들였죠. 결국 뭐냐면 임차권이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준 그 물건에 해당하는 어떤 권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만 이게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그 물건은 아닙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세권 같은 건 물건인데 이런 그 임차권은 채권이긴 하지만 이런 임차권의 명의 변경 절차에 관계되는 것도 임차권 양도의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의 행위가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잔금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받고 나중에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도 몰라요.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하나 이중양도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일 처리 제대로 못한 거, 알려주지 않은 거, 돈을 본인이 수령해서 그 지급을 하지 않았든 그리고 또 아니면 본인이 썼는지 잘 그것도 아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은 당연히 중개사한테 있다라고 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또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배상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양쪽을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계약금도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잔금 상당의 손해액도 다 받은 것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리고 중개보수액도 다 반환해라는 거예요. 전부 싹 다 받아간 거 거기에다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 중개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소까지 했어요. 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선한 눈으로 보면 모든 중개사를 다 믿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럴 수도 없고 또 하나는 판결이 나와도 항소를 해요. 아니래요. 본인은.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깨우쳐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분은 저희가 또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변호사 보수를 안 받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돈 뭐 몇천만 원 되지도 않는 소송하면서 계속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이렇게 끌리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그냥 주고 말면 될 걸 이걸 본인이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납득은 안 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물론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범위에 포함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자기가 과실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충분히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1심 판결 났으면 이제 승복해야 될 텐데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맡겼다가 잘못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충분히 설명 못 들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건을 제대로 취득 못했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책임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가 책임 못 지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시더라도 뭐 충분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은 또 그만큼 든다는 것도 뭐 명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